이번 시간은 행정심판의 심리, 그리고 그 재결과 고지 제도를 간단히 보도록 하죠. 지금 그거 보시면 행정절차법에도 불복 고지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법 부정한 처분을 통해서 어떤 권익이 침해되면 행정청이 뭐 예를 들면 영업정지 처분이다, 영업허가 철회 처분이다. 이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은 불복 고지 제도, 행정청은 이에 대해서 당신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자 불복할 경우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돼요. 행정심판이죠, 나 소송. 행정절차법도 불복고지 제도가 있고 행정심판법도 불복고지 제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진작 행정소송법 정식 쟁송제도에서는 불복고지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렇게 법조 문제로서 자, 법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비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요, 행정심판법상의 불복고지 제도로 불복고지 규정을 갖다가 행정소송에 준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부정설입니다. 시험 2번 정도 3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에 있는 불복고지 규정을 행정소송에 준용할 수 있는가, 유추 적용할 수 있는가, 안 된다고 봐요.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거 한 문제 이제 체크하고 지문 하나 체크하고 그럼 다시 한번 심리부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데 뭐 이렇게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어렵겠습니까? 시간 충분히 이렇게 투자하고 투입해서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행정심판법에서 법조문을 꼭 정리를 하시고 특히 이 심리와 재결, 이 재결을 중요합니다. 심리와 재결 중요하니까 이 법조문은 이제 심리 기본 원칙, 행정심판에서 심리의 그죠? 원칙. 쉽게 말하면 심리 내용 요구하고 심리의 기본 원칙. 요걸 잘 해놓으셔야 돼요. 법조문 문제로 써놓고. 특히 재결과 함께 재결 꼭 나와요. 이 재결이 그 효력이죠. 재결이 효력 첫 번째 중요하고. 재결이 효력 있죠. 뭐 기속력이다, 뭐 그죠? 불가정력이다, 불가변력이다 이런 거 꼭 해놓으셔야 돼요. 이 효력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재결의 성질이 중요해요. 재결의 성질. 이 성질 효력과 관계돼서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종종 출제되니까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구조를 이렇게 보면 대립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행정청이 나와요. 여기 행정청이 있고 피청구인, 청구인, 사인갑을 대표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딱 보면 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죠? 처분 또는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이 상대방 갑은 그죠? 예를 들어서 법률상 이익, 즉 권익 침해가 일어난 경우, 자, 이 권익 구제를 받기 위해서 불복합니다. 자, 행정심판 청구서를 갖다가 이렇게 처분청을 경위해서 청구를 할 수 있죠. 선택주의, 행정심판 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선택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다이렉트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갑은 물론 행정심판 청구 요건을 모두 갖춰서 심판 청구를 해야죠. 심판 청구서, 서면주의예요. 형식주의, 서면주의예요. 말로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것다가 이제 수리를 하죠. 이 수리를 하는데 일단은 이 행정심판 청구서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 형식을 모두 갖췄는가, 판단을 수리해요.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요건 수리, 이거 심리죠. 심리를 합니다. 그 재결을 하죠. 자, 그러면 재결은 종국적인 행정이죠. 이 재결의 법적 성질이 뭐냐? 이거 중요합니다.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를 합니다. 그죠? 일단 심판 청구서를 수리하면 반드시 행정청은 뭐 해야 돼요?
심판 청구서를 수리하게 되면, 그죠? 그죠? 이때 심리와 재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심리에 착수해야 돼요. 이 심리는 심리 내용을 먼저 봐야 돼요. 심리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심리 범위가 있어요. 심리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해서 심리가 시험에서 나와요. 자, 심리 내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 앞에서 잠깐 보셨죠? 요건 심리가 있습니다. 이 요건 심리가 있죠? 그 다음에 본안 심리가 있어요. 그러면 잠깐 앞에서도 봤지만 이 요건 심리는 심판 청구 요건, 그죠? 이 청구 요건을 모두 갖췄는가? 만약에 여기서 이 심판 청구 요건, 뭐 당사자 적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상 적격, 그죠? 또 위법 또는 부당상, 그죠? 권익 침해, 법률상 이익 침해, 심판 청구 기간, 그죠? 90일과 180일, 이거. 이런 요건, 심판 청구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 있는가? 요건 심리를 다시 해요. 심판 청구를 합니다. 일단 서면을 받아서, 심판 청구서 받아서, 이거 다 공란 채워져 있구나. 청식을 갖췄구나. 수리를 해요. 하고 나서 심리 제기를 합니다. 자, 요건 심리 말씀드렸어요. 청구 요건에. 딱 봤더니, 심판 청구 기간을 경과했네. 당사자 적격으로서 청구인 적격이 없네. 그죠? 또 피청구인이 아니네. 응? 그죠? 이런 또 서면으로 하지 않았어요. 안 돼요. 또 이것이 처분이 또 아니야. 또 부작위도 아니에요. 권익 침해가 없어. 심판 청구 기간을 경과했어. 이렇게 하면 이때부터 돼요. 이 충족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충족하지 못하면 이때 뭘 한다고요? 내부적으로 부적법 각하 의결을 하겠죠. 야, 이거 각하자라고 의결을 합니다. 하고 나서 재결로서 부적법 각하 재결을 해요. 각하 재결을 합니다. 이거 각하 재결입니다. 그죠? 이 각하 재결 다른 말로 요건 재결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요건 재결. 그러니까 각하 재결은 곧 요건 재결이에요. 요건 재결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각하 재결이라고 하고 부적법 각하 재결, 즉 행정심판청구법의 부적법이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부적법 각하 재결. 이것은 요건 재결이에요. 왜? 심판 청구 요건에 관한 것이니까 요건 재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충족하면요. 그래, 본안 심리 넘어가죠. 즉, 이 본안 심리, 본안 판단에 넘어가는데, 본안 심리, 본안 판단에 넘어가는데, 이것은 청구 이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보통 청구의 타당성 유무, 청구의 타당성 유무라고 합니다. 청구의 타당성 유무가 있는가? 청구의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청구 이유가 있는 것이고, 청구의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면 청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시면, 자, 청구 이유 볼게요. 청구의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청구 이유가 있어야 돼요. 청구 이유가 있어요. 청구 이유가 뭐예요? 행정청이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 부당해서 위법 또는 부당하구나. 행정청이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해서 이렇게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권익을 침해하는 이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 위법 또는 부당하기 때문에 나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취소 제기를 내려주세요. 취소 심판 청구 취지죠. 무효 확인, 심판 청구. 이런 거죠. 청구 취지입니다. 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을 청구 인용이라고 해요. 청구 인용. 그러니까 청구 인용 뭘 해야 돼요? 청구 인용 재결. 인용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처분이 청구 이유가 있다. 즉, 이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위법 또는 부당한 영업정지, 위법 또는 부당한 영업허가 철회 처분이다. 그러니까 그죠? 이것이 그래서 권익을 침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청구 이유가 있지. 그러면 청구 인용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청구 인용을 해주면 취소 심판을 제기하면 취소 재결 또는 변경 명령 재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다 봤던 거예요.
자, 재결의 종류 봐보세요. 청구 인용 재결. 첫 번째 청구 인용 재결 있고. 자, 청구 인용 재결 또 뭐가 있어요? 다시 한번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 앞에 했던 거잖아요. 그죠? 취소 명령 재결 인정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삭제됐죠? 그러니까 취소 재결 인정되고 취소 명령 재결은 삭제됐어요. 삭제.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은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청구 인용이 있을 때, 그죠? 맞아. 야, 이 청구 이거 청구 이유가 있구만. 이 처분 위법 또는 부당해서 이거 권유 침해하고 있네. 청구 이유가 있다. 청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뜻이에요. 청구 인용을 해줘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취소 재결 때는 취소 심판 때는 취소 재결. 또 뭐가 있어요?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 자, 그럼 무효 확인 재결은요? 무효동 확인 재결. 그렇죠? 무효 확인 재결. 자, 무효동 확인 심판에서는 무효 확인 심판 경우는 무효 재결. 그죠? 무효 확인 재결. 그 다음에 유효 확인 재결, 유효 확인 심판은 유효 확인 재결. 또 부존재 있죠? 실료 있네, 실료.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유효, 실효 확인 재결. 그 다음에 부존재, 존재 확인 재결. 이게 청구 인용 재결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의무 이행 심판은 거부 처분이나 부작에 대해서 거부 처분이나 부작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을 하죠. 그러면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 해서 청구 인용 제기를 해주게 되면 무슨 제기가 있어요? 의무 이행 제결의 종류가 있어요. 그죠? 의무 이행 제결. 뭐가 있어요? 두 가지. 꼭 알아야 돼 이거. 처음 잘 나와요. 첫 번째 처분 제결. 두 번째 뭐? 처분 명령 제결.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째가 청구 인용 제결이 있어요. 그럼 제가 더 써봐야겠네. 써야 돼. 쓰고 말하고 듣고 입에 이 발음을 익혀야 돼. 영어도 있잖아. 어학도 잘하는 사람이 뭡니까? 응? 회화 잘하고 오는 것은 입에 익혀야 돼요. 입에 익혀야 귀에 익히고 이게 저장돼가지고 빨리빨리 그 토익 시험 보고 봐도 880점 나올 거 아닙니까? 900점 나올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영어가 똑같아요 이거. 우리말인데 우리말이 아니야 이건. 영어 똑같아요. 영어도 어휘만 확보되면 뭐 그죠? 문법 어렵지 않으니까 어휘만 확보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영어 교육이 너무 뭐 잘못됐죠. 그 역사책 보니까 시사 뭘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식 영어 일본 사람들은 그 발음이 밑받침 없어요. 밑받침이 없어가지고 영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져. 우리는 밑받침 글자가 있기 때문에 거의 우리 한글로 한다면 소리가 다 표기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의 대한제국시대, 그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일제 그죠? 무단 위법의 식민지로 전락되기 전까지는 영어를 엄청 잘했답니다. 영어 정말 잘했대요. 이승만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영어를 너무 잘했어요. 이승만도 엄청나게 영어를 잘했죠. 그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 우리 과거 볼 때 한자를 한학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한학을 공부할 때 외국어 배울 때 어떻게 돼요? 중국어 배울 때. 중국말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처럼 문법 이렇게 해가지고 문법 영어 잘못돼가지고 여담인데 문법 그거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안 돼. 해석하고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실제 가치는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죠? 문법 해석하고 법 해석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공무원 시험까지 남아있어요 지금. 수능에서는 많이 변했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안 되고 귀에 전혀 안 들리고 말을 못 하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도 행정법도 마찬가지로 용어부터 계속 말해야 돼요. 불안심리, 욕구심리 계속 말하게 되면 세네 번만 말하면 아이들이 이거 처음에 말 배울 때 다 문법 연구에서 이건 주어야, 이건 동사야, 이건 아버지는 주어야, 이건 어머니는 주어야. 그거 배웁니까? 아니에요. 말 따라서 그냥 배우죠. 자연스럽게. 밥, 자전거. 수업 중에 이게 입력 될 때까지 계속 물어봐요. 계속 물어봐요. 계속 물어본다는 것은 입에 이제 그 발음이 익힐 때까지 한 거예요. 계속. 이건 뭐야. 거의 세네 번, 네 번, 심지어 10번까지 해요.
그러면 이게 그다음부터 이게 이제 발음이 익혀지면 예, 기억이 됩니다. 그다음 안 물어봐요. 그다음 자유롭게 그 얘기를 하죠. 이렇게 자전거, 빵, 밥. 가장 기초적인 본능적인 것부터 시작하죠. 자, 됐죠? 예, 됐고 총 인용제길이고 요게 됐죠? 그러면 중요해요. 그 거부처분이나 부작 있잖아요. 아니,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이에요. 내가 허가 신청을 했어. 그랬더니 거부 또는 부작위를 하고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돼?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해서 의무 이행 심판을 제기하죠. 자, 이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를 해봤더니 청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청구 인용 제기를 해야죠. 청구 인용 제기를 또 뭐가 있어요? 예, 처분 제결과 처분 명령 제기래요. 이때 하급행정청에서 이 영업허가 신청에 대해서 기속행위인데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고 있다.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무이행심판 청구된 경우는 그래서 실질적인 그 실효적인 제도예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상급행정기관입니다. 바로 그냥 처분 내려줄 수 있어요. 영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영업 거부 처분이라든지 부작위가 위법 등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접 의무이행심판 청구한 경우 그 청구된 영업허가 신청했죠? 처분 신청에 대해서 그냥 영업허가 처분 제기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자, 그런데 처분 명령 제기과 처분 제기인데 처분 명령 제기이 원칙이에요. 왜? 행정기관은요. 행정기관 간 권한 존중의 원칙이 있어요. 행정조직법에서. 하급행정청이라 하더라도 상급행정청이라 하더라도 하급행정기관이 이 권한 행사를 직접 하잖아요. 영업허가 신청에 대해서 영업처분을 내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분 명령 제기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판례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영업허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일단은 제1차적으로 야, 이 영업허가 처분 기속행위인데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등 부당해서 권익을 침해하고 있네. 그러니까 야, 영업허가 처분에 대해서 처분을 해줘라고 처분 명령 제기를 해요. 처분 명령 제기를 하게 되면 이 하급행정청은 이 처분청 부작위청은 어떻게 돼요? 부작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처분을 할 처분 의무가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 처분 명령 제기를 했는데 상당한 기간 중에서 처분해줘라.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처분해줘라라고 했는데 처분을 안 않고 있어요. 안고 있으면 이때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아니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 처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접 처분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법조문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처분 명령 제기는 일단은 처분에서 먼저 처분을 해줄 것을 명하고 상당 기간 전에서 해주고 이 기간이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안 해준다. 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접 처분을 해줘요. 근데 직접 처분을 해주는데 시정명령을 했다면 반드시 법조문 순서가 처분명령을 하고 상당한 기간 중에서 처분명령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처분 안 해주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처분 안 해주고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한테 얘기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떻게 돼요? 먼저 직접 처분하면 안 돼. 시정명령을 해야 돼. 이거 상당히 해줘서 했는데 왜 안 해? 빨리 해줘요. 빨리 해라. 빨리 해줘라. 시정명령을 해요. 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냐면 이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나서요. 직접 처분을 해줘요. 이 조문이 잘 나와요. 조금 난이도 있게. 법조 문제로서 잘 나오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말씀드렸어요. 해서 일단은 청구인용제결 다 얘기했어. 청구 인용제결, 취소 심판에서 취소 제결, 변경 제결, 또 뭐가 있어요? 변경 명령 제결. 무효 등 확인 심판에서는 무효 등 확인 제결. 그죠? 그 다음에 의무 이행 심판 청구에서는 의무 이행 제결로서 처분 제결과 처분 명령 제결이 있다. 다 설명드렸고. 자, 처분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처분 이유가 없으면 청구 기각 제기를 해요. 아시겠죠? 청구 이유가 없습니다. 자, 청구 인용 제기는 누가 이긴 거예요, 여기서?
청구인이 이긴 거죠. 청구 기각제기는 누가 진 거예요? 청구 인용제기에서는 갑이 승소한 거고, 청구 기각제기에서는 갑이 청구인이 진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아셔야 할 것이 청구 인용재결, 청구 기각제결인데, 세 번째 아실 것이 청구 이유는 있어요. 청구 이유는 있는데 청구 인용을 하게 되면 이 청구 인용을 하게 되면 공공복리를 갖다가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는 인정 안 돼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는 인정 안 되고, 우리 행정장송의 특이한 제도 사정재결과 사정판결이 나오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사정재결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빠졌네 하나. 현저히 공공문의를 받아 공공문의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는 결론만 해서 이렇게 청구 기각제결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청구 이유가 있으면 뭘 해야 된다. 청구 이유가 있으니까 그죠? 뭘 해야 돼요? 청구 인용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청구 인용 제기를 하게 되면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 우려가 있으니까 뭘 한다고요? 청구 기각 제기를 해요. 기각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사정 재결. 비례 원칙의 정리예요. 사정 재결인데요. 사정 재결은 기각 재결이 일종이다. OX. 사정 재결은 기각 재결이 일종이다. 사정 재결은 기각 재결이 일종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는 질문이에요. 청구 이유가 있어 청구 인용 재결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 인용을 하게 되면 현저히 공공복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청구 기각 재결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정 재결이에요. 그럼 누가 그래요? 이 청구인이 청구 인용 재결 승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 때문에 청구 기각 재결을 받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에 대해서 구제를 해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청구 인용 제기를 해줄 것 같다. 청구 기각 제기니까 이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니까 이에 대한 행정 구제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죠? 예, 바로 사정 제기에서 이걸 규정하고 있어요. 사정 제기에서 이걸 규정하고 있다. 됐죠?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지금 그 본안 심리까지 해서 청구 이유가 심리에서 청구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와 같이 재결이 그러니까 심리는 재결을 위한 행정심판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행해짐을 갖다가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계속 구조를 갖다가 좀 보고 있죠. 이해가 무엇보다 선행지휘합니다. 이해가 되고 나서 몇 번이고 이렇게 용어를 갖다가 자기가 영어 공부하듯이 이렇게 입으로 자꾸 세 번, 네 번 얘기하면 발음이 딱 익혀지는 순간 다 끝나버려요. 이어서 보시면 이제 범위를 보셔야 돼요. 이 행정심판의 심리 범위를 보시면 지금 꼭 아실 것이 제가 이 심리는 재개를 위한 기초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서 행정심판에 있어서 심리는 재개를 위한 그 심판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됩니다. 보시면
이 범위를 보시면 이 불고 분리 원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제가 원칙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예외는 또 있습니다. 각기 예외는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고 분리 원칙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원래 재결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에 가보시면 이 두 가지가 심리 부분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재결 부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리는 재결을 위한, 그죠? 재결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과정에서 이 재결의 원칙인 불고 분리 원칙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심리의 원칙이 됨을 당연히 됨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재결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심리 부분에서 공부합니다. 자, 불고 분리 원칙이 뭔가요? 자,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한 사항과 그 범위 내에서만 심리를 하는 원칙이에요. 요번에 예를 들면 청소년에게 미처 그죠?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담배를 팔았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벌금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만 이 법 위반 사실과 그 대상 처분 범위, 그죠? 그래서 100만 원의 벌금과 10일이 영업정 처분, 10일이 영업정 처분과 벌금 부과했어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반 사실에 대해서요, 그죠? 위반 사실에 대해서 자, 10일이 영업정지와 100만 원의 벌금이 있어요. 받았어요. 이게 억울해요. 왜 억울한가? 나는 분명히 신분증 제시해서 좀 어려 보여서 제시했는데 이 친구가 형 대학생증 갖다가요 사진만 싹 바꾸고 자기 사진 바꾸고 코팅 갖고 왔어요.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은 어떤 영업행위를 할 때 통상적으로만 하겠는데요. 신분증 줘보세요. 성인 맞네. 그걸 사진 띄어내고 대학생증 있잖아요. 사진 띄어내고 코팅해갖고 왔어요. 그죠? 그럼 통상적으로 신분증 달라고 해서 요구했더니 성인이에요. 대학생이에요. 만 19세 넘었습니다. 만 19세 도달했습니다. 담배를 팔았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단속에서 걸렸어요. 경찰 그 전산막에 찍어 지문 인식이 있거든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가지고 됩니까? 그죠? 요거 맞습니다. 영업정지 10일하고 벌금 100만 원 부과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 내가 불복한다. 억울해요. 그죠?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세요. 그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한 사항과 범위 내에서 심리해야 돼요. 아시겠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딱 했더니 이거 억울하네. 통상적으로 CCTV 확인하니까 신분증 접으세니까 떡하니 형님 그 문서 잊어, 그죠? 공문서 잊었지 않습니까? 잊어가지고 딱 주니까 딱 성인 막내가 담배 한 갑을 이렇게 팔았어요. 적발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니까 진짜로 이건 이 사람 말이 맞네. 하급행정청에서 한 그 처분이 위법이에요. 취소 제기를 해야죠. 청구 인용 제기를 해줘야 돼요. 왜?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한 사람과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죠? 근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이거는 당신 말이 맞아.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건 CCTV 확인도 증거가 있으니까 맞는데요. 요건 청구 인용 제기를 하는데 이건 됐으니까요. 자, 우리 하급행정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그 전에 그 담배 이사하기도 판매 한 사실도 있었다. 법 위반 사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것은 됐으니까요. 그쪽 그때 한 달 전, 2달 전에 했던 우리 하급 경찰관한테 물어보니까 하급행정청 물어보니까 법 위반 사실이 있었답니다. 증거 다 있어요. 그때 고발하려고 하다가 좀 고려해서 좀 안 했던 것이지. 자, 이번 건 됐으니까 그거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 해서 처벌하게 되면요, 아무도 감히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겠죠. 혹 때렸다 혹 붙이고 와요. 혹 하나 뛰러 가려는데 혹 하나 붙이고 옵니다.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불고분리 원칙이 이제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한 사람과 범위 내에서만 심리한다. 고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하지 마라 이거죠.
아, 제가요, 뭐, 조그맣게 경미하게 법 위반에서 11일 영업정지가 억울해서 행정심판, 예, 취해서 심판, 또는 변경심판 청구했어요. 11일 너무 많다 이거죠. 억울하다. 어? 그랬더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하급행정청에서 11일에 했던 법 위반에 대해서 11일 영업정지 줬는데요. 우리가 따져보니까 잘 오셨습니다. 예, 영업허가 위반으로서 영업허가 철회 사유입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영업허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칙 그죠? 이렇게 하면 감히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실질적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죠 오늘날 예, 아예 처음부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다 막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원칙을 말할 때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 예외적인 경우 있습니다. 11일 영업중 아니야 이거 한 달이야. 영업허가 철회서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특별한 사정하에서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원칙으로 시험 나옵니다. 요거 됐고 그 다음에 공부하실 것이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분들 기출문제 가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불고 분리 원칙인데 요거와 이제 관련된 건데 여기 기본 원칙 봐볼게요. 맨 처음에 이제 보시면 먼저 요거 관련된 두 번째, 세 번째 나와요. 첫 번째 기본 원칙 봐보세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는 달리 서면 심리 및 우리가 구술 심리가 인정돼요. 구술 심리가 인정됩니다. 아시겠죠? 서면 심리가 인정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행정소송에서는 구도변론주의, 구술 심리만 인정하고요. 행정심판은 서면 심리가 인정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자, 요거와 관련돼서 볼게요. 직권 심리주의가 감히 보충된다. 요거와 해서 다이렉트로 여러분들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은 민사소송과 달리 직권심리주의가 감히 보충돼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행정쟁송제도, 행정심판과 소송은요 공익적 요소가 강해요. 행정법 자체가 공익적인 것이고 공익을 위해서 제정되고 이에 따라서 공익보호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되는 경우에 이렇게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사익이 침해된 경우 구제해주죠. 자, 그런데요. 이 직권심리주의가 감히 보충된다. 소송은 똑같아요. 자, 직권심리. 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행정청은 심리할 수 있고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직권심리 내용인데 그렇다면 요거와 관계 불고분리 원칙과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잘 나오고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관계에서 자, 이 심리주의는요 제가 분명히 감히 보존된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한 사항과 그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자기의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있잖아요. 직권으로 조사해서, 직권으로 심리해서, 직권으로 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한 사항과 범위 내에서 당사자에게 유리한 거 이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못해요. 누가요? 누가 주장하지 못할까요? 우리 행정청은 행정이 전문가입니다. 문제가 안 돼요. 누가요? 우리 당사자인 청구인이 이게 자기의 유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 못합니다. 막 엉뚱한 얘기를 막 하죠. 가관이죠. 막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억울한 것을 하소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한 사항과 그 범위 내에서만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이지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한 사항과 그 범위 외에서의
사실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자, 먼저 이렇게 설명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그 83페이지, 그 심리 보험이 나오잖아요. 불고분리 원칙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심리 보험이 법률 문제와 사실 문제는 있죠. 행정심판은 심리 보험이고요. 위법사항과 부당사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건 다 됐으니까 법률 문제와 사실 문제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심리 방식, 이제 이거 볼게요. 제가 중요한 사항 이 두 가지, 아주 시험에서, 키포인트가 되니까, 요걸 두 개 설명드렸어요. 나머지는 교재를 통해서 볼게요. 대심주의, 대립 당사자주의 구조를 취하면서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 심리를 이끌어가는 구조, 대심주의라고 해요. 대심주의. 그죠? 이것은 헌법이 행정심판도 준 사법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립 당사자주의를 통한 이 심리를 이끌어가는 주의, 대심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처분권주의. 자, 중요합니다. 이 갑은요,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인가?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심판 청구의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또 심판 청구를 했는데요. 이걸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취하할 것인지 취하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의사,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주의가 이 처분권주의예요. 됐죠? 직권심주의 제가 말씀드렸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이제 안 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구술심리와 서면심리가 나오죠. 요거와 관련돼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연 행정심판에 있어서 이 심리는요, 서면심리가 원칙인가 아니면 구술심리가 원칙인가가 다투어지고 있었어요. 종래 다수설은 행정심판은 서면심리주의를 취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종래 다수설이. 하지만 현재의 다수설은 서면심리 및 구술심리를 취하고 있다. 왜? 법 규정을 잘 봐라. 실정법 해석이 제1차적 기준, 법 문헌에 따른다면 분명히 서면심리 및 구술심리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심리에 대해서 서면심리와 구술심리를 취하고 있다는 질문이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의 심리를 서면심리가 원칙이라면 이보다 더 틀린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을 고르셔야 돼요. 고르시고 행정심판의 심리는 서면심리이다라고 해놓고 나머지 3개 지문이 모두 맞는 지문은 답이 이거예요. 현재 다수설에 의해서 낸 겁니다. 객관식이니까 탄력적으로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은요, 소송과 비교해서 소송은 구두변론주의가 원칙이에요. 구술심리가 원칙이고요. 서면심리 없습니다. 행정소송도 직권심리주의 그대로 채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법 전체를 구조해보면, 이게 구조를 갖다가 해석해보면 비공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다수설의 태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비공개주의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됐습니다. 기본 원칙을 공부하셔야 돼요. 재결 부분은요, 앞에서 우리가 설명할 때 이 심리와 재결을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심리 따로, 재결 따로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내용과 관련돼서 이미 설명드렸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재결이 의 있죠? 재결이 구분. 제가 한번 이쪽 부분을 갖다가, 이 심리 부분, 정리됐으니까 재결의 부분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계를 보면 앞에서 잠깐 봤지만 재계는 크게 이제 그 청구 요건 관계돼서 그죠? 각하 재결, 그러니까 요건 재결이라고 해요. 각하 재결 또는 요건 재결이라고 하고 같은 말이에요. 번안 재결 있죠? 이 번안 재결을 보시면 청구 이유가 있으면 청구 인용 재결을 하죠. 그 다음에 청구 이유가 없으면 청구 기각 재결. 사정 재결은 다시 한번 청구 이유가 있지만 청구 이유가 있어서 청구 인용 재결을 하게 되면 공공복리를 현저히 크게 위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 기각 재결을 해요. 그래서 사정 재결은 청구 기각 재결이다. 맞는 지문이고. 그러면 우리가 청구 인용 재결에서 취소 심판에서는 어떻게 돼요? 청구의 타당성이 있다. 즉 청구 이유가 있다고 하면 취소 재결 또는 취소 재결 또는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 있죠. 그래서 취소 명령 재결 삭제된 것을 앞에서 다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무효 확인 재결 다시 확인합니다. 무효 확인 재결, 그다음에 유효 확인 재결, 실효 확인 재결, 존재 확인 재결, 불존재 확인 재결 이렇게 반복되죠. 이건 무슨 형태예요? 이건 무슨 심판이죠? 이건 무이동 확인 심판이고 이건 무슨 심판이죠? 처분 명령 재결 무슨 심판이에요? 의무 이행 심판 청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무 이행 심판에서는 청구 인용 재결로서 처분 재결, 처분 명령 재결이 있고 뭐가 원칙이라고요? 뭐가 원칙이죠? 처분 명령 재결이 원칙이에요. 이 처분 명령 재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분 명령 재결 다시 한번 그 높아심에서 하겠습니다. 처분 명령 재결이 원칙이고, 자, 이 순서를 보면 먼저 처분 명령 재결을 하죠. 합니다. 자, 처분 명령 재결을 하게 되면 이때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처분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이 처분을 안 해요. 예? 처분 명령 재결인데 처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안 해요. 그러면 이때 뭘 한다고요? 물론 이때 처분 명령할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 처분을 해줘.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처분을 할 것을 명합니다. 처분 안 해요. 당행정청 안 해요. 처분청이 안 씁니다. 그러면 이때 시정명령을 해야 돼요. 당사자의 신청해서 뭘 한다고요? 시정명령 절차를 가져야 돼요. 상당한 기간 중에서 그 기간 내에 빨리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처분해 주세요. 자, 이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해주는 경우 있죠? 어떻게 돼요? 직접 처분해요. 아시겠죠? 시정명령인데 시정이 안 돼요. 안 되고 있다. 상당 기간 안 되면 직접 처분해 줍니다.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직접 처분을 해줘요. 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 신청한 대로 해줍니다. 허가 처분을 해줘요. 그러니 의무 이행 심판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거부 처분이나 부작에 대해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까? 이걸 해놓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공부할 것이 뭐가 있는가면 재결의 효력을 공부하셔야 돼요. 자, 재결의 효력을 봐야 돼요. 이 재결의 효력, 자, 이 재결의 효력의 성질 봐볼게요. 이건 행정행위입니다. 재결은 이름들 행정행위예요. 준사법행위로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름들 중요합니다. 이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에서 인정되는 그 효력 있죠? 공정력, 그죠? 왜요? 재결이 그 행정이니까 공정력 인정돼요. 그 다음에 뭐가요? 구성요건적 효력도 인정됩니다. 인정되죠? 여기 또 뭐가 인정돼요? 불가정력 인정돼야 한대요. 인정되죠. 불가변력이네요. 다 인정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력집행력 있죠? 행정행위 효력이 다 인정돼야 한대요. 이게 행정행위 효력이에요. 요것이 그대로 재결에 인정돼요. 이 시험 지문 2번, 3번 나왔습니다. 재결에는 이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행정행위 효력으로서 다 인정돼요. 다 인정되고 중요한 거 뭐냐면 행정심판법의 특이한 효력으로 규정된 것이 뭐예요? 기속력이에요. 그죠? 이런 것은 앞에서 다 배웠으니까 더 이상 않고요. 기속력 표시하고 그다음에 형성력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이제 키포인트예요. 기속력이 주관적 범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3자유 행정이 배우셨죠?
왜 자꾸 제가 그 제3자 행정의 중인가? 제3자, 그죠? 그죠? 타자. 이거 뭐라 한다고요? 이해관계인. 법률상 이해관계인이죠. 이해관계인입니다. 여기에 이해관계청 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해관계청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행정심판이 재결이 효력이 발생하면 이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은요. 이 기속력은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의 특유한 효력이에요. 법 규정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이 기속력은요. 그 주관적 범위, 누구를 구속하는가? 이 당의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 쉽게 말하면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행한 당의 행정청,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 당의 행정청과 이 관계 행정청이죠. 이 관계 행정청을 갖다가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 누구예요? 이 시험 이렇게 나와요. 이게 기속력 넣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당의 행정청과 이 취소 심판 청구에서 취소 제기가 나왔어요. 취소 제기되면 이건 무효화되잖아요. 그러면 이 당의 행정청,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은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 제기를 받은 이 재결에 반하는 처분을 또 하면 돼요. 한마디로 이 재결을 통해서 취소 제기를 받은 이 처분을 반복하면 돼요. 동일한 사유를 이뤄서 또 동일한 처분을 하면 돼요. 반복 금지 의무. 아시겠죠? 기속력. 취소 심판과 무효 확인 심판. 취소 심판과 무효 확인 심판에서 청구 인용 제기를 있는 경우 반복 의무, 반복 금지 의무.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이유로 해서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하면 안 돼요. 반복 금지 의무. 아시겠죠? 이 기속력의 이 주관적 범위로서 당의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은 이게 반복 금지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의무 이행 심판에서는요.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 해서 의무 이행 제기로서 처분 명령 제기를 받았어요. 그러면 당의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재처분 의무가 생겨져요. 다시 처분을 해줄 의무가 주어집니다. 뭐에 따라서?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반복 금지 의무, 그러니까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반복 금지 의무와 재처분 의무예요. 반복 금지 의무는 취소 심판에서 무효동 확인 심판에서 청구 인용 제기되는 경우는 반복 금지 의무 발생해요. 그 다음에 의무 이행 심판,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무슨 의무? 재처분 의무.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재처분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주관적 범위 반드시 아셔야 돼.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기속력은 어디에서만 인정된다? 청구 인용 재결에서만 인정돼요. 중요합니다. 청구 인용 재결에서만 만만세. 그죠? 만만세.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청구 인용 재결에서만 인정돼요. 기각 재결 사전이 기각이 안 돼요. 형성력이 나오죠.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재결의 형성력, 재결의 효력으로서 형성력에서 재결의 대세효 또는 제3자 효라고 해요. 자,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이 이 당사자를 당연히 구속합니다. 당연히 구속하는데요. 이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를 넘어서 제3자도 법적으로 구속을 합니다. 구속을 해요. 이게 뭐예요? 형성력에 의한 대세효. 그러니까 재결의 대세효 또는 제3자효가 인정되는 것은 재결의 효력 중에서 형성력이다. 3번 나왔어요. 시험에. 또 나옵니다. 꼭 기억해요. 왜 대세요? 당사자를 넘어서 제3자요 행정에서의 제3자, 타자, 이해관계인
제3자에게도 미쳐요. 미칩니다. 이 형성력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행정심판법은 그래서 이 제3자에게 갑과 행정청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참가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편을 들어서 승소를 돕도록 하는 참가인 적격이 인정되는 거예요. 참가인 적격. 여기 참가인 적격이 인정돼요. 그래서 참가인 적격이 인정되죠.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절차를 이해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하지 말고. 아시겠죠? 다 있습니다. 요까지가 시험이에요. 제가 강의를 갖다가 하는데 그냥 그 개념뿐만 아니라 내용도 좀 많이 하잖아요. 이 정도면 70, 80점 그냥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 행정심판의 제기에서 여기 여기 284페이지 제기의 구분, 각하제결 법조문 있죠? 각하제결, 기각제결, 사정제결, 인용제결, 그죠? 예. 그다음 286쪽에 제결의 효력 286쪽 봐보세요. 불가정력, 불가변력, 6번 형성력, 7번 기속력 설명드렸죠. 응? 기속력 대응, 주관적 범위, 당해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법적으로 구속하고 그 내용이 뭐냐? 객관적 범위 뭐냐? 반복금지 의무, 제처분 의무 다 설명드렸어요. 이게 287페이지 양가로 2번 가번 반복금지 의무, 제처분 의무. 일단 넘겨보세요. 288페이지 결과정어 의무도 인정되는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기속력의 범위 다시 주관적 범위, 그죠? 기속력이 객관적 범위.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 288페이지에 기속력이 주관적 범위, 기속력이 객관적 범위 다시 볼게요.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무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차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을 진다. 나번 별표 3개. 가나 참 잘 나와요. 특히 가번이 잘 나와요. 주관적 범위가. 객관적 범위는 여기 나대로 그대로 숙지해 놓으면 돼요. 기속력이 확보수단이 있고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재결에 대해서 행정심판이에요. 이 원처분이죠. 원처분. 제1차적 처분 원처분. 제2차적 처분 재결. 이렇게 있는데 일단 원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으면 이 재결을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원처분에 대한 1차적 처분, 원처분에 대한 제2차적 처분 재결이 나면 다시는 재심판 청구 금지돼요. 그러니까 이 원처분과 이 처분과 재결을 상대로 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는 금지돼요.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이 행정심판은 재심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에요. 행정소송은 재심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 비교해서 해놓으시고 일단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행정심판 이 재결은 행정행위죠. 처분성이 있어요. 행정소송, 이 행정심판의 재결을 갖다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쓰는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안 돼. 행정심판의 재결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원칙적으로 재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1차적 처분 원처분이죠. 이에 대해서 제2차적 처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 결과 있죠. 이 재결을 대상으로 해서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 재결을 통해서 구제를 못 받으면 다시 이 원처분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우리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원처분죄를 짓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대상 적격에 대해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가 있어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짓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제기 대상인 일차적 처분인 당행정청, 처분청이 처분,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처분에 대해서 그 재처분인 제2차적 처분 재결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구제 못 받았으면 다시 이 1차적 처분, 원처분에 대해서 구제 못 받았으면 다시 원처분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지 재결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안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재결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행정심판이 재결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그 경우 이제 경우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한다면 행정소송법 이 대상 적용에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행정심판이 이 결과물인 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이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의 대상 적격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요거까지만. 좀 내용 많이 했고요. 그 내용이 좀 다 설명된 거고 289쪽에서 행정심판의 고지제도는 여러분들 시간 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번 시간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했고요. 이 정도면 많이 남고 법조문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 행정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